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가 운명의 날이었는데요.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됐죠. 이 대표의 성상남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했는데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고 최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비서실장이 출석해서 1시간 반, 상당히 오랜 시간 마라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답이 나왔는지 뭐 전혀 나온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중요한 거는 왜 대구 소재 피부과에 7억 원이라는 투자 유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김 실장을 보낸 거는 맞는데 그건 팩트인데 투자 각서는 자신과 무관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소명을 했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뭐 이거는 김 실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했는지도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것을 비추어 본다면 일단 뭐 성상납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 의혹을 제기한 분이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럼 만나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보낸 거는 이준석 대표가 보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거기서 나온 지금 이제 이 논란의 핵심이 된 7억 투자 각서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이야기는 7억 투자 각서는 사실은 이 본안과 별개였다. 그러니까 일단 투자한 시기가 다르다. 그러니까는 그날 가가지고 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거 좀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김 실장이 투자한 거지 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것이 무마용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아니다. 날짜가 다르지 않냐. 네. 뭐 요게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이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 아니겠냐. 그러면은 아마도 그 김철근 실장도 정무실장도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언론에서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 투자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것의 어떤 사업성 이런 부분 그리고 자신이 그 돈을 어디서 할 계획이었는지 물론 결국 입금은 안 됐습니다. 네. 시력이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터진 건데 그런 상황들을 아마 좀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성접대 제공자로 지목된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실장이죠. 대표 입장인데 현재 수감 중입니다. 윤리위 회의가 시작될 무렵 국회에서 김 대표의 변호인 측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 측이 김 씨를 회유하고 협박해왔다는 건데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 윤리위가 김철근 실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답변을 요구했겠죠. 지금 이 사건은 이준석 당대표가 과거 비대위원으로 있을 시절에 예. 아이카이스트의 김모 대표의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뭐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 의혹이 불거지자 이핵관으로 불리는 이준석 당대표의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네. 김철근 실장을 보내서 뭐 얘기를 들어보라라고 했다는데 사실 왜 보냈는지부터 그럼 보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실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위 측에서는 그럼 왜 갔으며 가서 실제로 이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서 회유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해명해라라고 요구했겠죠. 근데 문제는 해명을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는지 여부일 건데 지금 윤리가 회부되고 나서 나온 결정은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김철근 실장이 해명을 한 부분이 설득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라고 네. 간주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철근 실장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공당의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에게 7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 적지 않은 돈을 뭐 투자하겠다 주겠다라는 식의 각서까지 쓰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안은 무언가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텐데 그 징계가 이준석 당대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김철근 실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핵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의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한 명인데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분이 구속 수감돼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전례를 볼 때 구속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보다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과장돼 있는 이런 결과로 드러난 것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의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두 가지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작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 상당히 좀 갈림길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을 낳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와 당 윤리위 간 진실 공방입니다. 10년 전 사진을 좀 보시죠. 2012년 4월 11일 당시 총선 때죠. 19대 총선 때 선거 상황실입니다. 새누리당 당사 상황실인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 아주 20대 된 모습이죠. 가운데 당시 선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선대위원장. 그리고 왼쪽이 바로 이번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비대위원이죠.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저 때는 참 1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세 분 다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번이나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윤리위가 거절했다. 그간 회의록도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 대표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요. 자, 이 대표 출석 관련된 진실 공방. 그간 회의록이 없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출석을 그러니까 징계 당사자인데 해당 당사자인데 어떻게 내 얘기도 듣지 않느냐. 난 출석하겠다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부르지를 않더라. 이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측면을 호소를 네.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양희 위원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부를 거다. 그리고 실제로 2주 뒤에 이제 불러서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통상적으로 그 징계의 어떤 그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준석 대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이양희 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지금도 당직자가 쓰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또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사실 이런 진실 공방은 좀 또 특이한 진실 공방 예, 같아요. 뭐 일단은 불신이 깔려 있다.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징계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이 있는 것 같고 이양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여론몰이, 이 여론 노름에 휘말리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징계에서 징계의 본안에만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소위 그 언론 플레이 여기에 예.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좀 숨어 있는 속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어제 결론이 안 났냐입니다. 결론은 다음에 이게 결론이었는데요. 이 대표의 징계. 다음 달에 이 대표의 7월 7일이죠. 소명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 윤리위 입장입니다. 왜 미뤄졌는지가 모두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한발 윤리위가 스탠스를 좀 발을 뒤로 물러선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무언가가 나오면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의도일까요? 평론가님. 우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입장에서 어제 두 가지 결론이 좀 났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회유와 협박의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이 사실상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네.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명 기회를 듣고 그 다음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혹 제기가 상당히 어떤 신뢰할 만하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판단한 이 두 가지 네.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그 징계 절차는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7월 7일로 네. 미뤘는데 그 이유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안을 정당의 윤리위가 결정할 수 있는가? 그 전에 사실 확인, 범죄가 있다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증명할 증거나 근거를 찾아서 기소하는 단계.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이 우선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이견들이 좀 있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당내에 지금 찬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사실은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보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윤리위가 일단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어쨌든 윤리위 자체를 흠집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없다. 네. 그리고 이 판단 자체가 자신을 흠집내기 위한 그런 어떤 행보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공격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익명으로 계속 말하더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있으니 윤리위 차원에서는 보다 더 확실한 근거나 증거가 아니라 이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명 기회를 한 차례 더 주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건 조금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암투가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이 지금 윤리위의 징계 여부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부분은 단순히 이게 의혹을 제기했고 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소명이 없으면 징계를 하는 게 정당하다, 당연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실 친윤 지도부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친윤 성향의 어떤 권력 그룹들이 이준석 당대표의 남은 임기 1년을 좀 당겨보자라고 하는 이런 욕구와 욕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준석 당대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접근을 해오는 것으로 그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윤리위도 흠집을 내고 심지어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외톨이 같은 신세로서 싸우고 있는 네. 이런 모습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최고 권력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친윤 그룹들 사실상 이 김철근 실장에 대한 당 내부의 어떤 징계가 시작된 게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윤리위는 제가 볼 때는 순리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 이런 분들은 원칙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윤리위가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온당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지금의 논란까지 증폭되지는 않았을 텐데 예.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징계위가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결정하겠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니까 이제는 만약에 징계위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논의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식의 무징계,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징계위에 대한 귀책 사유,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위가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징계를 한다, 결정을 내려서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한다 그러면 예. 이거는 또 윤리위가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의 권력 투쟁이라든가 정치적인 논쟁에 새로운 불씨, 어마어마한 폭탄을 사실 터트린 격이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지금 현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당대표가 임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현재 취하는 방어 기제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좀 됩니다. 예. 어쨌든 이 대표는 빨리 징계도 뭐든 하자인데 이 대표는 당 혼란에 미뤄진 상황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표에게 어떤 득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설령 실만 있다 해도 득을 만들어낸 것이 이준석이란 정치인이었습니다. 영리한 정치인이죠. 더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과 윤리를 좀 오히려 역으로 압박하면서 조급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앉아서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네. 또 징계가 내려지지 않든 가만히 앉아서 상황 흘러가는 거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후폭풍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론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사건의 본류와 지금의 징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건은 성상납 의혹 아닙니까? 그렇죠. 출발점은. 성상납 의혹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면 2013년입니다. 그럼 당시에 2013년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 그다음에 자리, 권한이 뭐였느냐라는 거죠. 네. 당시에 이준석 대표 말 그대로 20대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인이었습니다. 방송에 그것도 맨날 틀면 나오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렇죠. 정말 간혹 나오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영입된 청년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납이라고 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특혜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무슨 특혜를 이준석이 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자체가 상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과연 성립하겠느냐.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무리한 징계 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7억 투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7억 투자를 지시한, 즉 본인을 불러서 본인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서 뭐 소위 그 어떤 권력 기관 사이의 충돌을 봤을 때 그 해명 절차가 투명했느냐, 또 과정은 어땠느냐,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뭐 법무부와 검찰 갈등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 징계 과정도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그 사건의 본안과 멀어진, 그리고 아직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그런 사건을 가지고 지금 7억 투자 유치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떤 그 품위 유지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선거를 2번이나 이긴 당대표를 밀어내는 모양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권력 암투, 권력 투쟁 이렇게 바라보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징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 권력 투쟁에 이준석이 결국은 선거 때 얼굴마담으로 이용되고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징계 이후에도 아주 강력하게 언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예정대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사실 뭐 이런 논란 때문에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반면 또 혁신위가 오히려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혁신위는 당을 혁신하는 걸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를 뒤에서 응원할지 혹은 구제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아마 상관이 없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준석 당대표가 해온 이 나름의 전략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뭔가 인권 침상, 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좀 부각시키는 부분, 네. 그리고 또 혁신위를 띄워서 당의 어떤 총선을 앞두고 뭔가 당내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네. 이런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실패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전을 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혁신위의 결정을 앞두고 나서 계속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윤리위의 결정, 그리고 그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예. 권력의 핵심부와 사실상 신경전을 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 또한 사실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막바지에 막판에 지금 진흙탕 싸움의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지금 현재 만약에 구원투수가 당내에 있다면 그 구원투수는 아마도 윤핵관이어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핵관들 오히려 당내 권력 암투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예. 보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 스스로에 대한 자책 사유도 좀 있습니다. 네. 정치를 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 세력과 뭐 이게 개파는 아닐지라도 예. 자신과 어떤 의기투합할 수 있는 세력들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싸우는 걸 보면 사실 이준석과 나머지 뭐 이런 식의 구도로 지금 전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예. 식의 마이너스 정치를 해온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자책도 예. 이번에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돼야 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윤핵관이 나서지 않는 한 이 상황에 대한 구원투수는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 밖에 있는 분들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를 징계하면 다음 총선을 기약을 못한다.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필요한 인물이고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인물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소위 좀 배제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소위 체급이 커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윤핵관 그룹, 소위 얘기한 윤핵관 그룹과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데 글쎄요, 헤게모니 싸움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쳐내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쳐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네, 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과정과 절차 그리고 득실을 따져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만약에 쳐낼 수 있다면, 예. 쳐내는 게 가능하다면 저는 쳐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핵관 입장, 즉 권력의 핵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다음 2년 뒤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친이가 권력을 잡은 적도 있고 친박이 권력을 잡은 적도 있지만 네. 탄핵을 통해서 당의 주도, 소위 말하면 주인 없는 당이 돼버렸어요. 오너십이 없습니다. 지금 당에. 그러니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갑자기 굴러들어온 돌이죠.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서 지금 권력을 쥐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당 내의 어떤 그 세력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당의 주도권, 향후 국민의힘이 어떤 지형을 내서 정치를 하느냐가 결정되는 건데 네. 그걸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 2년의 기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혁신을 하겠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러면은 네. 혁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존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구도로 소위 말해서 공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소위 말해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위 지구당 위원장이나 또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맡길 수가 없는 게 소위 권력을 준비하는 사람들, 총선을 준비하고 다음 정권을 준비한 사람들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려면 이준석 대표에게 최소한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입에 재갈을 물리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준석 대표를 어느 정도의 좀 한계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번 징계의 시도 아니냐. 그래서 밀어낼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안 밀어내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힘을 갖다가 최대한 빼서 사실상 영향력을 갖다가 좀 감소시키고 그걸 통해서 주도권을 소위 말해서 쥐려는 이런 시도다라고 보는 게 사실 지금 일반론적인 평가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시간이 7월 7일로 다시 타이머가 세팅됐습니다.